가격이란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화폐량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란 부동산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지불되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의에 의해 가격 결정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동일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파괴됩니다. 부동산의 매매 거래 시 매매 당사자는 가격을 협의하게 되는데 매수인은 주관적인 제한 가격인 A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매도인은 주관적인 가격인 B를 제시하게 됩니다. 매수인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인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게 되고 매도인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인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매수인이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상한 가격과 매도인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 가격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거래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부동산의 가격은 창조, 파괴되는데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이 만나는 어느 시점에서 최종 결정되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임대 가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또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자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량을 줄일 것이고 따라서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이를 수요의 법칙이라 합니다. 또한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는 이익이 커지므로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가격이 내리면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일 것이고 따라서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이를 공급의 법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불균형을 나타냅니다. 이런 불균형은 반복적으로 변화하다 어느 시점에서 균형을 이루는 점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 균형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균형이 됩니다. 이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합니다. 이러한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은 다른 변수들은 불변이고 오직 가격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만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이 변화한다면 가격과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격이 일정할 때 다른 변수가 변화하여 수요가 변화할 때를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가격이 일정할 때 다른 변수가 변화하여 공급이 변화할 때를 공급의 변화라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균형 가격도 변화합니다. 항상 시차를 두고 발생하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의 시간적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공급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는 즉각 영향을 받지만 공급은 일정한 생산 기간이 경과한 후 변동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의 증가에 비해 공급이 시차를 갖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공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다시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다시 가격 하락을 보이며 수요가 증가하고 또다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공급 증가, 가격 하락, 수요 증가, 가격 상승 등의 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셋째, 유사사례 비교법을 통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유사사례 비교법은 최근에 거래된 유사매매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중심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시장의 현재 가격 상태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가격 산정에 대한 정확한 자료로서 근거가 되며 공급자나 수요자가 심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는 원가에 비해 가격 상정가가 낮아서 매도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는 너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여 신규 주택 분양일 경우 원가 상승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사 사례 비교법은 비교가 가능한 유사한 지역과 유사한 부동산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동일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한 경우는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의 기본 요소는 부동산의 특성, 유형, 상태, 위치, 편익 조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원가법을 통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원가법은 부동산 공구 원가에 일정한 이익을 포함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신규 부동산 분양가 산출 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공구 원가는 토지 매입 가격, 건설 비용, 그리고 부대 사업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원가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표준화할 수는 없지만 원가 중에서 건설 비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토지 비용 비중이며 부대 사업 비용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원가 계산은 건설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건설 기간의 자금 흐름을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건설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이자 증가율 등이 반영되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수익환원법을 통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수익환원법은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기초로 하여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익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임대 수익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주로 투자용 임대 부동산의 가격 산출 시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이익을 기대하므로 투자를 통한 수익 환원을 계산할 때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보다는 수익 환원율이 좀 더 높은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회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임대용 투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매월 임대료를 $2,000 받는다고 가정하고 연간 임대 수입은 $24,000입니다. 시중 예금금리가 4%, 대출금리가 4%라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보다 높은 수익 환원을 기대하므로 캡 레이스를 6% 정도 기대한다고 볼 때 A 부동산의 가격을 $400,000 정도로 산출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수익환원법에서는 기대되는 예상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유사 사례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가 수집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임대료 수준보다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으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비교 대상이 없다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가격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공정성을 위해 기회비용의 수준을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높게 측정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측정된 가격이 원가법이나 유사 사례 비교법에 비해 많은 오차를 가져온다면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준과 비슷하여야 실제로 적용 가능한 시장 가격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재밌게 풀어가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포트폴리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욱 빠르게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효지 부동산.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678-300-6134 혹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